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열도 전체가 비상입니다. 인명피해가 점점 늘고 고속열차와 항공편이 대규모 결항되는 등 교통도 마비되는데요. 무엇보다 태풍의 여파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전봇대는 쓰러져 버렸고 바람에 뜯겨져 나간 듯한 잔해도 보입니다. 강풍의 자동차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규슈를 핥힌 태풍 산산에 미야자키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AFP 통신은 일본에서 오늘까지 산산의 영향으로 산사태와 주택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NHK 방송은 부상자가 1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은 규슈를 벗어나 시속 15km의 속도로 시코쿠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줄어드는 등 태풍의 세력은 약화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에는 여전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규슈를 오고 가는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운영도 일부 중단되는 등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台風で現場に向かおうとしてバス乗ろうとしたら運行見合わせでした。 일본 항공과 전 일본 공수 ANA 항공이 오늘 항공 600편 넘게 결항하면서 발이 묶인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I'm concerned because I obviously do not want to miss our flights back to New York on September 2nd. So if the power failures really continue to go on for the next couple of days, then we're going to be screwed and we'll be stuck here a little bit longer. 태풍으로 우편 배달 서비스는 중단됐고 도요타와 소니 등 일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횡단하며 가장 큰 섬인 혼슈에 닿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열도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때문에 정확한 진로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 여객기가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가 출렁이자 고도를 높이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바람에 좌우로 흔들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됐습니다. 고도를 낮추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자 결국 여객기는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도 한낮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점차 풀리면서 폭염특보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구름 없이 맑은 하늘. 하늘의 풍경은 가을에 성큼 다가섰지만 내리쬐는 햇볕은 아직 뜨겁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불지만 대낮에는 양산이 아직 필수품입니다. 이달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웃돈 폭염 일수는 16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겠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태풍 산산의 여파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 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산산이 일본으로 향하면서 한반도로 동풍을 불어넣고 이 바람이 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져 서쪽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해상에서 불어드는 바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온이 다소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점차 승온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며 기온이 좀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태풍이 한반도에서 멀어지는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월요일 중부 곳곳에 비가 쏟아지며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여기에 북쪽의 찬 공기까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졌던 긴 폭염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기상청은 다만 폭염이 누그러져도 9월 초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슈가가 첫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추가 소환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그간의 과정을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 17일 만인 지난 23일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모습입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약 3시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에서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슈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기동대원이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사고 직후엔 경찰에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가 나왔습니다. 슈가는 사과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25일 팬 커뮤니티에 올린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최근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폭염 속 경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혀있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도가 도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순찰차를 7번 운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던 A씨는 전날 새벽 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파출소 문을 잡고 3차례 흔들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순찰차 쪽으로 이동해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찰차에 갇혔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은 용의자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36시간이 지나서야 A씨를 발견했는데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였고 이례적으로 총체적 부실 근무를 인정했습니다. 우선 A씨가 파출소를 찾을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 4명은 모두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순찰차를 7번 운행하게 돼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번의 근무교대 과정에서도 순찰차 내 음주 측정기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 결과 파출소 근무자들이 순찰과 교대 근무 절차를 지켰더라면 차에 갇힌 A씨를 구할 기회는 4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근무자 16명 가운데 13명을 인사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손해를 본 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흉기는 어떻게 반입하신 거죠? 여보세요.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고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사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코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진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투자 손해를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흉기는 수개월 전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일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20cm가 넘는 금속성 재질인 걸로 파악됐는데 A씨가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 검색대를 문제없이 통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일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사건 당시 엑스레이 검색기 작동 여부 등을 살펴 흉기가 어떻게 법정으로 반입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